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오늘은 다소 베일에 쌓여있는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입방아에 오르락거리는 대용이라는 인물입니다. 바르셀로나 대용 아니고요. 부산 동래구에 사는 83년생 슈퍼개미 김대용입니다. 저로서도 생소한 인물인데 이분이 뭘 하고 다니길래 화제가 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양지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양지 다이어리는 다들 들어보셨죠? 이 수첩 다이어리 만드는 회사입니다. 요새 이런 수첩들 언제부턴가 잘 안 쓰기 시작하니까 사양산업이고 근근히 먹고 사는 비즈니스입니다. 연매출 한 4,500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은 한 2,30억 정도 나는 구조인데 가끔씩 땅 팔아가지고 돈 챙기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7월 21일에 지분 공시를 했습니다. 5% 공시를 했는데요. 그가 나타났습니다. 슈퍼개미의 공시 자체는 특별한 사건은 아닙니다만은 아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또 뭔가 꾸미고 있구먼 알아챘을 겁니다. 일단은 이 이름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75%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유통 주식수가 10%밖에 되지 않는 이른바 품절주이기 때문입니다. 100억 원어치를 삼으로써 김대용은 유통 주식의 무려 50% 과반을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매수는 불과 4일 동안 아주 빠르게 이루어졌죠. 보유 목적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그리고 자진상패를 내세웠습니다. 주주가치 블라블라 이건데요. 사실 무상증자는 계정 변경이기 때문에 회사에 본질적으로 변하는 건 없지만은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주주가치라고 생각을 하시죠. 자, 주가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샀다는 거고요. 평단은 여기쯤 됩니다. 그래서 슈퍼개미가 샀다고 하면 또 난리가 날 뿐더러 내용도 주주가치라고 하니까 어중이 떠중이 다 붙어가지고 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진SM이라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아신다면 이게 영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신진SM은 이런 철판을 가공해서 파는 소재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 역시 4,500억 정도의 매출액을 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예전 대비 다운된 이후로는 3,40억 정도 나는 그저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한 3주 전 7월 초에 이분이 12%의 지분을 취득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유통 물량의 한 26%에 해당하는 규모였고요. 역시나 100억 원입니다. 이때의 보유 목적은 회사의 경영권 확보 그리고 무상증자를 내세웠습니다. 최대 주주가 49%를 들고 있는 회사를 어떻게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적었어요. 당시의 매수 역시 본인과 마누라를 통해서 이틀 만에 아주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거래소는 당시 현저한 가격 변동에 따른 조회 공시를 요청했고 회사에서는 무상증자를 검토는 하고 있으나 확정된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하는 건가 보다. 경영권 분쟁도 있을 수 있겠는데 시끌벅적했겠죠. 그리고 일주일 뒤에 주당 한 주의 무상증자가 실제로 발표가 됐습니다. 두둥. 그리고 그가 이미 매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얼마를? 12% 전부를. 자, 보유 공시를 7월 6일에 했는데 그리고 나서 다음 날부터 바로 팔기 시작해서 다 털어버린 거죠. 그러면 경영권 분쟁은 개뿔이고 무상증자 발표는 14일에 나왔으니까 이분한테 의미도 없고요. 애초부터 먹고 TT할 의도가 있었다는 걸로밖에 안 보이죠. 만약에 무상증자가 언제인지 몰라도 내가 사고 나서 조만간 나온다는 걸 알고 샀으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것일 거고요. 자, 결과적으로 이 매매로 대략 11억 정도의 차익을 냈습니다. 물론 공시를 하고 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대가로 세금을 더 내긴 내야 되겠지만 기간을 생각하면 달달한 겁니다. 자,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산 다음에 공시하고 나서 바로 여기서 팔았다. 이후 주가는 널브러졌고 무증 나오고 나서 조금 반등을 하지만은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매우 타격이 크겠죠. 이 83년생 슈퍼개미 부부의 사건은 뉴스로도 여러 번 기사가 되었습니다. 무상증자 요구하고 전량 매도한 다음에 TT, 꾼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대용씨는 도대체 어디서 돈을 벌어서 이걸 하고 있는 걸까 궁금해지죠. 예전에도 이런 일을 했었는가 잘 보니까 K탑 리츠에서 첫 모습을 드러냈었습니다. 여기는 대표적인 수도권 근처에 건물 관리하는 리츠입니다. 20년 말 11월에 여기 12%의 지분을 신고했던 적이 있어요. 이때는 단순 투자로 공시를 했었는데요. 이분이 11%를 넘게 삼으로써 최대 주주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일종의 테스트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때는 장인, 마누라, 처남 다 동원시켰고 역시나 아주 재빠르게 주요 주분을 이틀 만에 다 사버리고 조금씩 더 사면서 나 더 산다 이런 식으로 티내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결과적으로 14%까지 늘렸습니다. 자, K탑 리츠 일시적인 수익 청산 시 가끔 배당이 이렇게 높아지는 구간이 있지만은 평소에는 그냥 2.5% 정도 배당 주는 리츠지만 이거 받으려고 들어가지는 않았겠죠. 민초들의 반응을 애초에 의도했을 것이다. 한 반년 정도 들고 있다가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역시나 2, 3일 만에 아주 빠르게 TT 했습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는 왜 사는지 모르겠는데 또 사고 여기서 또 잠깐 샀다가 TT했습니다. 뭐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2020년부터 21년까지 리츠주가 좀 날뛰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결국 높은 가격에 팔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통 물량의 16%에서 17%를 샀었고 72억의 차익을 냈습니다. 원래도 이분이 전업 투자자로서 돈이 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77억을 일단 샀잖아요. 이게 뭐 본인 돈이 맞는지는 요새는 믿을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걸 사서 이게 수익을 냈기 때문에 이때 레벨업이 많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행적이 있더라. 자, 그러면 다시 양지사로 돌아와서 이야기해 봅시다. 100억 원 규모로 실유통 물량의 50%를 장악했다고 했습니다. 평당 같은 경우는 계산해 보면은 이 정도 레벨입니다. 일단 단순하게 보면은 여기까지만 빠지지 않으면은 괜찮겠죠. 그런데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여기에 거래량인데요. 이분이 매수한 규모의 10배가량이 터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공시에는 유독 본인만 등장을 합니다. 일단 제3의 인물의 공중삼회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겉으로 드러난 게 전부는 아닐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자기가 욕먹는 걸 아니까 내가 뭘 하는 건 없다. 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 뭐 간접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간접적으로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고요. 이걸 공시를 했지만은 나는 경영권에 뭐가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른다. 블라블라 뭐 그렇답니다. 여태까지 했던 거는 다 오해다. 라는 어투인데 사람은 역시나 과거의 행적을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사실 양지사를 통해서 주주운동을 하겠다고 한 사람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사건인데 2011년도에 정동현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주총으로 감사를 바꾸겠다고 했었어요. 여기 이제 공동 보유자 나오는 강 선생님, 이분이 당시에 나팔수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여기도 부산이거든요. 부산이 소액주주 운동한다는 사람의 메카인가? 제 지인들은 여기랑 관련된 사람들이 다시 나타났다고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당시에도 거창하게 뭐 썼습니다. 회사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과 위대한 기업으로서의 도약을 위해서는 투명한 경영 환경이 있어야 되고 감시 기능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주총에서 당일에 당사자의 배신으로 끝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면 분할은 이루어졌습니다. 액면 분할 뭐 역시나 나름의 호재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거래량을 일부 늘리는 효과 말고는 크게 회사에 변하는 건 없죠. 그리고 소액주주의 반란 덕택에 당시 사장이었던 이진 첫째 아들은 괜히 잘리고 이후에 둘째 아들이 후계를 이어받게 됩니다. 회사의 본질적인 변화는 그 이후로도 없었고요. 숫자로도 확인이 됩니다. 근데 그게 이 시기인데요. 지금 보면 되게 하찮고 초라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오히려 뭐 품절준이 반일 태만이 이런 걸로 엮어가지고 생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내려오고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게인?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과연 김대영 씨는 무슨 생각일까요? 여기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그는 일단 12월 31일까지는 팔지 않겠다고 해놨습니다. 다만 자신의 보유 목적 중 하나인 무상증자가 결정된다면 권리락 이후에는 다 팔 거야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지켜질지도 의문이지만 이렇게 써놨으니 그러려니 합니다. 자진상패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자기가 모든 물량을 사지 않는 한은 안 될 것이고요. 제가 아는 양지사라면은 그거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임해주거나 무상증자를 해줄 가능성도 낮다고 봅니다. 물론 가능성이 빵이라고는 안 할게요. 근데 만약에 다 사서 올리겠다 뭐 그렇게 할 리도 없지만은 그럴 경우에는 회장님 물량 나오면서 박살 나겠죠. 자, 제가 이 내용을 제작하던 시점에 이미 기사가 계속해서 나왔고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도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이용해 먹을 것이다. 내가 대용이보다 똑똑하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겠죠. 촉수 엄금하고 팝콘 먹으면서 구경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최근 이슈가 있었던 사건을 짚어봤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